지친 하루의 끝. 고단한 심신을 달래줄 위로의 한 끼. 집밥이 담백하고 맛있고 먹어도 시원하고. 맛과 영양을 위해 챙겨 먹는 집밥. 우린 얼마나 건강하게 먹고 있을까? 진한 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간이 좀 더 많이 배어 있는 그런 음식들을 더 좋아하죠. 그동안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집밥의 건강. 우리나 찌개 하나 있어야 돼. 김치 먹었어. 집밥. 영양소의 균형을 잡는 것이 핵심. 집밥을 바꾸면 우리 몸이 달라진다. 첫째 나트륨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혈압이 뚝 떨어졌고요. 덜 짜고 덜 달고 덜 기름지게. 집밥을 보다 건강하게 먹기 위한 특별한 제안. 1, 2주만 해도 금방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몸을 바꾸는 가장 손쉬운 방법. 집밥 개선 프로젝트. 집밥 속에 숨은 불편한 진실과 집밥을 보다 현명하게 먹는 법을 파헤쳐본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식사를 한다는 건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하고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우리는 혼자 밥 먹는 행위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죠. 혼밥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한 식당은 이렇게 1인 테이블의 방향을 다르게 배치해서 혼자 먹을 때 앞사람과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하루 세 끼를 모두 혼자 먹는 사람들이 100명 중 9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혼밥족들의 집밥, 과연 어떨까요? 데뷔 13년 차 트로트 가수 윤도 씨. 그의 하루는 오후가 돼야 시작된다. 직업 특성상 낮밤이 바뀌기가 예사고 야식은 일상이다. 제가 야식으로 짜장라면을 먹고 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배가 별로 고프지 않아서 아침에는 커피 한 잔으로 지금 때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소개합니다. 무대에 오른다는 자체만으로 가슴이 설레는 아직은 무명 가수인 윤도 씨. 내일의 트로트 왕을 꿈꾸며 빈속인 것도 있고 한 소절 한 소절 진심을 다해 부른다. 허기가 져서 외식을 할 법도 한데 집으로 향하는 윤도 씨. 집에 갈 시간이 되면 웬만하면 집에 가서 밥은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남들은 저녁을 준비할 시간. 가수 윤도 씨는 오늘의 첫 끼를 준비한다. 전남 여수에 계신 어머니가 직접 담가 보내준 김치는 요모조모 활용도가 높다. 7년 전 독립생활을 시작한 윤도 씨는 식비도 줄일 수 있고 입맛에 딱 맞게 먹을 수도 있어 외식보다는 집밥, 집에서 먹는 혼밥을 즐겨 먹는다. 식사 패턴은 보통 사람들과는 많이 다른 편. 대략 10시가 아침, 점심이 뭐 5시, 저녁이 뭐 10시. 거기에 뭐 플러스 일이 없고 그러면 다음날 일이 없으면 늦게 자거든요. 일부러 늦게 자는 거예요. 왜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러면 야식이라도 뭐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그렇게 보면 또 4끼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시간은 저는 상관을 안 하고 배고프면 먹고 배 안 고프면 안 먹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갓 지어낸 고슬고슬한 하얀 쌀밥. 하루 중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이다. 지금 밥 몇 주걱 드셨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주걱으로 따지기보다는 이게 사실 밥그릇이에요. 이게 밥그릇인데
좀 작은 것 같아서 저는 국그릇에다가 밥을 먹어요. 삼겹살은 윤도 씨가 일주일에 2-3번은 챙겨 먹을 정도로 즐겨하는 메뉴. 짭짜름한 김치류는 최소 3-4종류 이상 꺼내놓고 먹어야 잘 먹은 것 같은 기분이다. 생채소는 입에 맞지 않아 아예 먹지 않는 진정한 육식파. 채소 같은 경우는 거의 양파, 대파, 음식 만드는 데 쓰이는 채소 말고는 거의 저는 즐겨 먹지 않고 좋아하지 않아요. 채소는. 남의 눈치 볼 것 없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좋아하는 반찬만으로만 차려서 내키는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집밥의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하는 윤도 씨. 오늘 윤도 씨의 집밥은 과연 괜찮은 걸까? 나트륨 섭취량이 굉장히 높은 것이 특징인데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채소가 거의 염장 채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mg이면 저희가 이제 권고하는 2,000mg의 한 4분의 3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대로 쭉 드실 경우에 여러 가지 만성 질환에 걸리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제작진은 윤도 씨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야식을 얼마나 먹는지 관찰해 보기로 했다. 라면 하나로는 성에 차지 않는 모양. 잠시 후 밥 한 공기를 말아오더니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해치운다. 최근 조사에서 19세 이상 성인 남성 중 하루 한 끼 혼밥족은 복부 비만 위험률이 26%, 하루 두 끼 혼밥족은 45%로 증가했으며 대사증후군 위험률은 하루 한 끼 혼밥족은 21%, 하루 두 끼 혼밥족은 64%로 급상승했다. 빨리 먹는 건 혼밥족의 전형적인 특징. 혼밥족의 70%가 15분 이내에 식사를 끝내며 5분 이내에 끝내는 비율도 8%에 달한다. 빨리 먹는 습관은 성인병에 영향을 준다. 한 대학병원의 연구에 의하면 식사를 빨리 할수록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평균 비만도가 증가했다. 특히 5분 이내 식사를 끝낼 경우엔 고지혈증은 1.8배, 비만의 위험은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렙틴은 식사를 시작한 지 최소 15분이 지나야 분비된다. 지방세포에서 렙틴이 분비되면 시상 하부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데 원은영 씨처럼 식사를 빨리 하면 렙틴이 분비되지 않아 포만감을 덜 느끼고 과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 대학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중 혼밥족일 경우 권장 섭취량 대비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높으신 분들은 혈당이나 중성지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단백질 섭취가 감소되면은 특히 노인에서 근감소증이나 또 복부 비만 위험이 높습니다. 또 비타민의 부족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여러 대사 질환에서 다 조효소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고 있는 기존 질환들을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혼밥족의 집밥은 이들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집밥 개선 프로젝트 지원자들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기본 계측 검사 및 정밀 혈액 검사를 실시했다. 가수 윤도 씨는 혈압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았다. 네, 안녕하세요. 이런 지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검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성지방은 콜레스테롤을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높은 것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계속 높아지면은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소금량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혈압 또한 문제가 되었다. 물은 물대로 많이. 물론 이제 그거를 섞으면은 혈관은 다 망가진 다음에 이 혈압약을 드셔봐야 혈압은 낮아질지 몰라도 망가진 혈관이 다시 건강해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젊었을 때 아직 그래도 건강한 혈관을 가지고 있을 때 혈압 관리를 시작하면 훨씬 더 건강한 혈관을 오래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그 첫 걸음은 일단 국물 남기기. 그거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짜게 먹고 불규칙하게 식사하는 윤도 씨는 위내시경 결과
표재성 위염도 발견됐다. 윤도 씨처럼 짜게 먹는 식습관은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진다.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고혈압은 심장과 뇌로 가는 혈관에 손상을 가져와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높인다. 고혈압은 신장의 모세혈관에도 문제를 일으키는데 심장 기능을 악화시켜 만성 심부전증을 유발한다. 염분이 위 점막을 자극하면 위염이 발생하며 위암 발병률을 높이는 것이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식약처에서 주관하는 로단짠 쿠킹 클래스. 덜 달고 덜 짠 간을 최소로 하는 건강한 요리를 배울 수 있다. 양배추와 두부는 염도를 낮추는 좋은 재료. 요즘에 저나트륨 되어 있는 참치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냥 참치를 사신 다음에 뜨거운 물에다가 한번 데쳐서 채반에 받쳐서 사용을 하시거나 나트륨이 훨씬 더 떨어집니다. 채소는 잘게 다지고 두부는 곱게 으깬 다음 참치와 쌈장을 넣고 함께 볶아 저염 쌈장을 만든다. 찐 양배추에 밥을 넣고 말아주면 단백질까지 섭취할 수 있는 건강한 한 끼 완성. 나트륨 배출에 효과적인 코다리 뿌리 채소 들깨탕. 우선 채소를 먹기 좋게 손질한다. 칼륨이 많아 나트륨 배출에 좋은 우엉과 연근을 넣고 팔팔 끓인 다음 코다리와 손질한 채소를 넣고 마지막으로 간은 들깨로만 한다. 재료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린 로단짠 대표 메뉴. 김치 대신 먹을 수 있는 방울토마토 소박이는 최고 인기 메뉴다. 방울토마토는 10십자로 칼집을 낸 후 양파와 부추는 잘게 썬다. 고춧가루, 액젓 조금, 매실액, 다진 마늘로 양념장을 만든 다음 채소를 넣고 버무려 토마토에 넣으면 간단한 양념만으로 김치 맛을 즐길 수 있는 건강 메뉴가 된다. 천연의 단맛과 짠맛을 적극 활용해서 혀가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게 되면 습관처럼 찾게 되는 진한 단맛과 짠맛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터. 집밥 개선 프로젝트 지원자들의 입맛에는 과연 변화가 있을까? 원래 드셨던 음식들이 나트륨이 또 어마어마해지죠. 네, 뭐 이제 몸이 좀 편찮으셔서 정말 아예 나트륨을 드시지 않아야 된다. 그런 분들이 아니고 정말 일상생활에서 드실 정도면은 이 정도가 정말 딱 로단짠이에요. 이 정도로만 드셔도 오늘 지금 드신 정도면은요, 지금 권장 나트륨에 아마 한 10% 20%밖에 안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몸에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나는 이 음식의 맛을 포기는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제가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점차 드시다 보면은 그런 이제 원래 드셨던 음식들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실 거다. 한 일주일 정도만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느 젊은이들보다 더 다부진 몸매와 탄탄한 근육을 자랑하는 올해 69의 장재현 씨. 무거운 운동기구도 그에겐 거뜬하다. 비결은 꾸준한 관리에 있다. 지난 5월에는 주변의 권유로 시니어 보디빌더 대회에 출전하기도 했다. 지금은 좀 적게 합니다만은 예전에 한 20년, 30년 가까이 풀코스 매년 전국대회 다녔고 연습하면서도 주변에서 뭐 2, 30km는 보통 뛰고 이랬는데 약 먹는 것도 언제 먹어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약 먹는 게 없고 질환도 전혀 저 검사 받아보면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장재현 씨의 건강 비결은 하루 세 끼 직접 만들어 먹는 집밥. 한 끼 반찬은 4가지 이내, 영양소를 고려해 먹는다. 국과 찌개는 37년 전에 끊었다. 그 전에 이제 위도 그때 안 좋았을 때가 있었고, 그러고는 이제 우리도 국을 먹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국을 안 먹게 되면서 국이 없으니까 또 숟가락이 필요 없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로 30대에 심각한 위장 장애를 겪은 후 습관적으로 들이키던 국물을 줄이고 짜고 매운맛을 경계하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장재현 씨. 영양적으로는 균형 잡힌 식사라고 저희가 평가가 됐고요. 특히나 한 끼에 드셔야 할 단백질 반찬 하나, 채소 반찬도 한 4개 정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생채소 위주로 드셨고 오히려 이제 저 연령대에 나트륨 섭취가 올라가기 쉬운데 국물이나 찌개를 안 드심으로써 그 부분을 균형을 맞추신 것 같아요. 집밥 개선 프로젝트에 참가 중인 가수 윤도 씨. 로단짠 쿠킹 클래스에서 배운 메뉴를 복습 중이다. 밥그릇으로 먹을 때도 이제 밥을 이렇게 산처럼 안 쌓고 거의 평평하게 이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에 드셨던 그릇이 뭐죠? 전에 먹었던 전에 밥 드셨던 비교 체험. 밥 양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윤도 씨의 집밥. 김치, 장아찌, 젓갈 일색이던 밥상에 생채소가 등장했다. 쌈 고유의 맛도 어렴풋이 알게 됐고 난생 처음 브로콜리를 직접 사기도 했다. 하루아침에 입맛을 바꾸는 건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 엄청 맛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당기는 맛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내 몸이 건강해진다는 느낌으로 먹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습관화 된다 그럴까요? 조금씩 습관화되기 때문에 지금 그냥 적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극적인 맛과 야식을 즐겼던 윤도 씨. 담백한 단백질 반찬에 생채소를 추가해서 건강한 식단으로 챙겨 먹는다. 본인도 놀랍다는 변화. 과연 그의 건강은 식단만큼 변화가 있을까? 4주간의 집밥 개선 프로젝트. 혼밥 쪽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였다. 가수 윤도 씨는 혈압이 떨어졌고 중성지방이 현저히 줄어 정상 범위로 개선됐다. 장 건강을 알아보는 장내 미생물 검사에서는 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김유진님의 첫 번째 미생물, 장내 미생물 검사했을 때 나온 지표들인데요. 무려 33점이었어요.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장내 미생물이 너무 단조로워요. 풍부하지 않고 종류도 다양하지 않고 양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식단 변화를 했을 때 이 미생물이 장내 미생물이 변했을까? 과연 변했을까요? 많이 변했어요. 장내 미생물은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가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미생물도 우리가 먹는 음식, 그 음식을 자기의 먹거리로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번식을 하는 거거든요. 장내 미생물이 늘어나면 건강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친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은 위장을 지나며 다량의 수분을 흡수한다. 부피가 커져 천천히 이동하기 때문에 소장에서 흡수도 천천히 이루어진다. 따라서 급격한 인슐린 분비와 혈당 상승을 막아준다. 식이섬유 덩어리는 대장 내 담즙산을 흡착해 배설한다. 우리 몸은 부족해진 담즙산을 만들려고 그 원료인 콜레스테롤을 소비해 혈중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 것이다. 식이섬유를 좀 더 섭취를 하게 됨으로써 이 장내 미생물들이 굉장히 조금 더 다양해지게 됐습니다. 그 양이 아주 단기간이라서 많아지진 않았지만 좀 더 다양한 보이지 않던, 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런 미생물들이 보임으로써 확실히 전체적인 장내 미생물의 건강 지수는 좋아지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장내 미생물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렇다면 확실히 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또 비만, 또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의 위험은 확실히 좀 낮췄다고 볼 수가 있겠죠.